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KF-21에 계속해서 차일피일 분담금을 미뤄왔던 인도네시아가 또 한 번 우리 국민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인도네시아의 현지 매체 조나 자카르타에서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될 A4 레이더의 성능이 예상외로 약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라는 것이 터무니없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 국방부 산하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1월 10일 공개한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투준조사서를 근거로 주장을 폈는데요. 이 조사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중 레이더와 우주무기체계 분야가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레이더 분야는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KF-21 전투기용 A4 레이더 개발 등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분야를 거론한 것이지 엄연히 말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KF-21의 A4 레이더 성능이 떨어진다는 정확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런 타이밍에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서 이전받기 힘들어진 KF-21의 핵심 기능인 A4 레이더, RF 신호 방해기, EOTGP와 적외선 추적 및 탐지 장비인 IRST를 이전해주겠다고 나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야스-39 그리펜이라는 가성비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어낸 스웨덴의 사브사인데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도네시아가 먼저 KF-21의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 주장하고 다른 전투기를 도입하려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비해 플랜 B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침 이 상황에 한국의 FA-50과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큰 관심을 드러내는 한 국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자꾸만 딴청 피우는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일명 갑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무슨 소리일까요? 인도네시아 없이 KF-21을 무사히 전력화하고 수출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 공군을 상대로 유리한 갑질을 할 수 있게 된 이유, 인도네시아가 16대 야스-39 그리펜 전투기를 11억 4천만 달러에 구매한다면 6대의 그리펜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 관련 기술의 85%에서 100%에 해당하는 기술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사브에서는 밝혔습니다. 2016년 6월 27일 사브 인도네시아의 피터 카루쿠비스트 대표는 모든 것을 인도네시아 요구에 맞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다가 인도네시아가 KF-21에 남은 분담금을 내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나오고 이에 따라 KF-21의 수출 시 기체 단가가 올라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되는데요. 이 같은 인도네시아의 견눈질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죠.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우리 앞에서는 20%에 불과한 KF-21 개발비를 낼 돈이 없다면서 뒤에서는 계속해서 F-15EX, 라팔 등 고가의 다른 전투기들을 알아보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짓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번 스웨덴과 인도네시아의 협의 또한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수도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월 23일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인도네시아는 KF-21 보람의 기술에 접근 금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런 도가 지나친 발언이 나왔습니다. KF-21 보람회가 성공하려면 최소한 300대는 팔려야 한다. 인도네시아가 없으면 한국이 개발한 첫 훈련기인 KT-1과 초음속 전술 훈련기 T-50, KF-21 보람의 전투기 등 한국의 방산품은 다른 나라에 팔 수 없는 찌꺼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인데요. 듣는 우리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인니에 맞서 또 다른 방법으로 당장 군사력 증강이 시급한 인도네시아에 일명 갑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얼마 전 우리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사이가 아주 좋지 않은 말레이시아에 FA-50 블록 20을 수출할 가능성을 타진하며 이곳에 동남아 지역 정비창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때 말레이시아와 전쟁을 벌이기도 했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우리 한국 카이로부터 완제품 도입 형태로 T-50I를 총 18대, T-54대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FA-50 블록 20을 36대 수출하고 여기에 동남아 지역 정비창까지 마련한다면 인도네시아로서는 당장 운용 중인 T-50I에 정비를 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우리가 도입한 F-35A 전투기의 정비를 일본 정비장에서 받을 수는 없다고 반발하는 것과 같은 문제인데요. 이런 와중 최근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며 군사력 증강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도로부터 인도네시아가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에 따른 결과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있다. 2021년 6월 22일 말레이시아는 차기 경전투기 및 전술 입문 훈련기 도입 사업인 LCA FLIT를 통해 사업에 선정된 기체를 18기씩 1, 2차에 나눠 총 36기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FA-50 블록 20 경전투기는 여기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어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인데요. 이 수출이 성사될 경우 인도네시아가
계속 KF-21의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다른 전투기를 알아본다거나 할 경우 말레이시아에 정비창을 설치하고 인도네시아에게 좋든 싫든 여기서 밖에 인도네시아의 T-50I를 정비할 수 없도록 정의의 갑질을 강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올 경우 인도네시아는 그럼 KF-21 분담금 내는 것을 포기하고 스웨덴 사브사에 야스-39 그리펜과 같은 다른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의 KF-21로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기체 한 대당 6천만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 했던 KF-21의 대당 수출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수출 시장에서 다른 전투기들과의 경쟁이 있어 불리해지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현지 언론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에서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라팔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출시될 것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국제방위 매체가 보도한 KF-21 블록 1의 가격인 6,500만 달러, 하나 약 775억 원의 가격은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같은 다른 4.5세대 전투기보다 저렴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안 디펜스 저널에서 있었던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 공군의 참모총장 닥툴3 악발 압둘 사마드는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아직은 너무 이르다. 그러나 2028년 양산되는 KF-21 블록 1 전투기에 관심이 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된 블록 3 버전의 KF-21 블록 3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몇몇 말레이시아의 현지 매체 언론들은 한국의 카이가 T-50, FA-50을 운용하고 있는 주변국들 필리핀, 태국, 이라크, 페루, 카타르, 세네갈, 말레이시아 등의 KF-21 항공기가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으며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KF-21의 수출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매체들에서는 한국의 KF-21 전투기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 돈은 많지만 막상 무기 개발 능력은 떨어지고 무기를 구입할 때마다 애를 먹고 있는 중동 국가들, 국방 예산이 적은 편인 아프리카 국가들 중 일부, 군대 규모가 작아 대량의 전술기를 들여올 여유는 없지만 적당한 성능의 전투기가 필요한 유럽의 소국들, 자국 스스로의 힘으로 전투기를 만들고는 있지만 제대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군사 강국 인도 또한 KF-21의 잠재 구매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요. 이 많은 국가들의 인도네시아의 도움 없이 KF-21이 대량으로 수출될 수 있으려면 물론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공동 개발 분담금을 지원해줄 다른 국가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 또한 이를 시급히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KF-21이 대량 양산될 시기가 도래했는데 갑자기 인도네시아 측에서 KF-21 공동 개발을 포기하고 다른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큰일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안보 상황상 기술 이전을 해주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인도의 파격적인 수출 조건을 제시해 공동 개발 파트너가 되거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에게서 개발 비용을 선지급받고 이후 가장 먼저 KF-21을 저렴한 가격에 말레이시아에 공급해 준다거나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절충 교역을 함께 병행한다거나 하는 다른 노력이 뒤따른다면 예상치 못한 희소식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